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 무기한 단식 초강수, 한동훈 그런다고 수사 없어지나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던 이 대표, 이게 나라냐 외치며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12시 30분부터 본청 앞에서 당대표님께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요. 천막도 바로 그때 설치가 됩니다. 단식 농성은 기자분들이 좀 식사하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이재명 당대표께서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모두 발언에서는 빠진 검찰 수사 관련된 이야기,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선 빠질 수가 없었는데요. 이 대표 국가 폭력에 고통스러워하며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 사법 리스크 돌파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대표님께서는 재판에서 다 승소할 자신이 있으신지. 만약에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소당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몇 년 동안 싸우느라고 인생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러운 뜬금없는 단식은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 제명을 부결시킨 여러 가지 역풍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본인과 주변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정치 공작형 단식이라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월 마지막 날이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날짜 아직도 조율 중입니다. 9월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 시나리오는 사실상 확정이 된 가운데 서른 의원 이재명 대표가 이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 왕비로 거듭나야 한다. 이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청전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서부 주연, 조연까지 등장인물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말씀해서 참 그 당시 제가 그 현장에서 좀 난감했는데, 공양미 한 속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딸 팔아먹은 신봉사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 퇴진론을 주장했던 분의 그거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이 지금 거센 풍랑에 흔들리는 난파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선장 먼저 배의 무게를 좀 줄이려고 선장 먼저 뛰어내려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공양미 조금 더 보태지 않으면서 딸 팔아먹은 신봉사가 그럼 서른 의원이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는 뺑덕어범에 가까운 게 아닌가. 지금의 민주당 자체가 심청인 거고, 그래서 뺑덕어범 등살에 민주당 심청이가 지금 인당수에 빠지게 되는 꼴인 거죠. 돌아가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신봉사 처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이 어떻게 지키고 일궈온 민주당 우리 심청이가 지금 뺑덕어범 이재명 잘못 만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인당수에 빠지게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도요, 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일정을 놓고 민주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상대는 검찰 선후배사인 김회재 의원이었는데요. 누가 더 최근까지 현직에 있었냐, 이걸 두고도 다퉜습니다.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본인의 스케줄에 무조건 맞추라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어떤 국민이 그 수사를 받을 때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의 어떤 위원으로서 권한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지금 되는 문제라고.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모두 전부 조사 시기를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해봐서 잘 알고요. 언제나 검사를 해봐서 잘 알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장관님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위원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언론에 먼저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자, 장관님이 조사하는 보셨습니까? 방식하고 제가 검사로 조사한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예, 저는 위원님보다 최근까지 검사하지 자, 않습니까? 네, 이 한동훈 장관 오늘도 이 법사위 일정 때문에 국회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며 자진해서 브리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단식에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하면 안 된다. 본인이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2016년도에 당시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은 이 저항을 하는 것, 저항이 아니라 땡깡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건 정치인들 단식이라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이 지방자치제 도입을 위한 단식을 했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가택연금 해소라든지 이런 걸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단식은 최근에 보면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이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단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점도 뭔가 어떤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게 단식했다? 그럼 진작 했어야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럼 하필 이 시점에 단식을 할까? 네. 라는 문제를 따져보면 바로 다음 주에 검찰이 소환 통보한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네. 9월 4일이잖아요. 그 소환을 앞둔 날짜. 자, 그리고 어제 뭐죠? 이 김남국 의원의 지금 그 관련돼서 개명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자, 그 시점에 그다음에 본인이 단식을 들어가는데 뭔가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 사과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국민 항쟁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단식을 시작할 때는 좋지만 풀려고 할 때는 사실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이게 어떤 출구 없는 지금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게 진짜 이 현재 어떤 전국 상황을 우려해서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검찰 소환을 이제 못하게.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무 증거도 없다라고 이야기. 그 증거 없는 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판사가 판단할 증거 없으면 석방시켜 주겠죠, 당연히. 기각하겠죠. 근데 왜 본인이 모든 걸 판단하죠? 내가 보니까 내가 그냥 아무 증거 없어. 나는 그냥 해.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조사라도 받든지. 왜냐하면 최근에 본인이 조사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번이고 네. 뭐건 간에. 근데 지금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 이야기가 지금이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단식 시장은 결국 대의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의 지금 검찰 출두를 앞둔 그다음에 새 이슈를 바꾸기 위한 단식이 아닌가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말씀하신 대로 이 방탄 단식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와서 생뚱맞게 무슨 단식이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게 뜬금포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현종 선배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단식이 예전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이를테면 83년에 이제 김영삼 이게 23일간 이어졌는데 이제 가택연금 당한 상황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거. 그리고 1990년에 김대중 이제 지방자치제 3당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의를 결국은 위해서. 얻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단식은 이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민주화와 관련된 뭐 김영삼의 단식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은 굉장히 이제 막 국민적 공감을 얻었거든요. 네. 요거 이제 반대 지점에 있는 단식이 어떤 게 있느냐? 황교안 단식. 예를 들면은 이제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을 이제 국회 다수당들이 여러 정당들이 합의해서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정현 당대표 때 단식이 이제 네. 정세균 국회의장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단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 단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롱도 받고 예를 들면은 뭐 네. 이제 주목을 못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러면 어떻게 될 어떻게 것이냐라고 평가하시는지. 생각하면은 좀 더 후자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탄이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처럼 좀 더 본인의 자리를 이제 흔들리는 리더십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요.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점수를 뭐 매길 원래 대표가 나와서는 안 될 대표를 나왔다고 저는 보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 거기서 대표를 나간다는 건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내가 보기에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머리가 우두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당의 앞으로 명운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설 거라고 봐요. 이재명은 왕비는 못 돼요. 왕이 되지. 저는요, 민주당이 주먹 휘두르면서 하늘을 향해서 주먹 휘두르면서 싸우자. 대통령이 했다 하면은 진검승부로 싸워야 됩니다.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은정 의원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재명 대표 왕비는 못 되고 왕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한데요. 윤석열 정부가 전쟁 성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국민 항전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싸움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의에 동참해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혼자 돌진 앞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지? 라고 한다면 그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러면 당내에서 비윤 친윤들이 우리 대표가 정말 구구의 결단으로 단식한다.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할 것인지 왜 하지? 라고 할 것인지 저는 뭐 지금 보면 오히려 그런 이 의문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네. 단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 정당성과 도덕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대중, 김영삼의 당시의 단식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그런 대의적인 단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보면 저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지금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원로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죠. 어쨌든 뭐 점수를 뭐 매기기도 어렵다 이 정도로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리더십이 좀 어느 정도 상실됐다. 그리고 이제 친명계에서만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저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예정돼 있었고 수사를 받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지 저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그거를 표결을 붙이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을 가지고 이게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본인이 정치적 승부를 걸어야 될 때 걸지 않고 계속 뭔가 뒤로 숨는 모습 이게 좀 전체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마음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치적 리더십을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근데 이게 단식이 또 방탄으로 좀 뭐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거라서 좀 이재명 대표도 개인적으로 좀 깝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